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파푸스의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푸스의 정리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서페이스 에어리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푸스의 원리는 이제 AD 4세기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의 파푸스가 처음 고안한 원리로 회전체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원리를 이제 파푸스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수학자 굴디너스에 의해서 다시 언급이 되어서 이제 파푸스 굴디너스 원리라고도 합니다. 이제 파푸스의 원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그 형상의 어떤 뭐 건널비라든지 이제 부피를 구하고자 할 때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제 어떤 적분 공식을 사용을 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도심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도심에 대한 원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그 입체 도형에 대한 건널비와 이제 부피를 구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파푸스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그 길이가 L이고 이제 이러한 형상을 가지는 라인이 이제 이 어떤 중심축선에 의해서 이제 회전을 하면 우리가 어떤 서페이스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러한 서페이스의 넓이를 이제 이러한 파푸스의 원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구하게 되면 일단 이쪽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이 중심축선을 X축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수직축을 Y축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임의의 그 DL에 해당하는 이쪽 부분의 넓이를 이제 뭐 DA라고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이 DL은 이제 DL이 아니고 이제 이 L에 대한 우리가 그 라인에 대한 도심을 C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 C점의 좌표를 이제 Y바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전체에 대한 면적은 일단 DA를 적분을 하게 되면 A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DL이 아니라 이제 이쪽 그 미소 면적을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바퀴를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2파이 곱하기 이제 인테그랄 이제 이쪽 부분의 그 높이를 y라고 하게 되면 ydl로 이제 그 공식을 이제 그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그 da가 이제 y 곱하기 dl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산출이 y 곱하기 dl이 아니라 2파이 y dl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산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때 우리가 그 인테그랄 y dl이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 그 영상에서 이제 그 단면 모멘트라는 것을 다룰 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단면 1차 모멘트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면 1차 모멘트의 정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이 공식은 우리가 그 단면 1차 모멘트는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y바를 구할 때 이제 L분의 인테그랄 즉 이제 L이 인테그랄 dl분의 인테그랄 이제 ydl에서 이제 이쪽 아랫부분에 있는 것을 적분하면 L이 되게 되므로 양변에 나누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공식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값을 다시 이쪽 부분에 대입을 하면 결국 A는 이제 2파이 y바 L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제 이 공식이 바로 이제 파푸스의 원리에 의한 이제 서페이스 에어리어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파푸스의 원리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도심에 대한 좌표 값을 이제 도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좌표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그 도심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이러한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 원리를 이제 파푸스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복잡한 적분이
이제 Y바만 알고 있으면 이제 간단한 우리가 어떤 대수적 곱셈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볼륨에 대한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은 이제 이쪽 부분은 이러한 그 미소 최적을 다음과 같이 dA 곱하기 그 2파이 그 r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이쪽에 좌표를 y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dv는 2파이 y da가 되게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dv는 v가 되게 되고, 이쪽 부분은 2파이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따라서 2파이 인테그랄 y da로 우리가 이제 식을 산출을 할 수 있고, 이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는 이제 라인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였다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서는 이제 단면 1차 모멘트가 아니라 이제 단면이 아니라 이제 라인에 대한 1차 모멘트가 될 것이고,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단면 1차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 도심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y바는 이제 a분의 인테그랄 y da였기 때문에 이제 그 수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y바 a는 인테그랄 y da가 되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단면 1차 모멘트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의 값을 그대로 또 대입을 하면 이제 전체 이제 이러한 회전체에 대한 그 최적은 이제 볼륨은 2파이 y바 a로 우리가 수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합 도형 및 임의의 각에서의 파푸스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를 다 회전을 했을 때는 이제 2파이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만일에 어떤 뭐 180도만 회전하든지 뭐 90도만 회전하든지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앞서는 2파이 그 뭐 y바 혹은 r바 l이라고 l 혹은 뭐 y바 l바 뭐 a라고 y바 r바 a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2파이 자리에 이제 어떤 임의의 각이라고 하는 시타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시타의 각도의 값만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때 유의할 점은 이제 시타의 단위는 항상 이제 라디안으로 고쳐서 환산을 해서 이제 대입을 한다는 점만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복합도형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위쪽은 원통의 형상이 있고, 아래쪽은 어떤 원뿔의 형상이 이제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그 도형에 그 입체 도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복합도형의 그 도심을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부분에 그 값들을 각각의 이제 그 r 틸다 r을 이제 구해서 틸다 r과 이제 l을 구해서 이제 모두 더한 값이 이제 건널비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부피는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각각의 그 도형에 대한 그 도심과 그쪽 부분에 대한 최적들을 구해서 이제 모두 더한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생긴 입체 도형에 있어서의 이제 서페이스 에어리어와 이제 볼륨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에 우리가 단면을 해서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고, 이제 우리가 복합 도형에 있어서는 이제 이 각각에 대한 그 도심을 구해서 이제 모두 더 그 도심과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그 뭐 건널비 그리고 최적을 구해서 이제 각각을 더해주면 이제 전체 도형에 대한 그 부피나 이제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Z축에 대해서 대칭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축대칭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좌표를
이제 이쪽 축을 R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R의 값은 이제 이쪽까지는 2.5인치, 이 중심까지는 3인치, 그리고 이쪽까지는 3.5인치가 되게 되고, 일단 이 삼각형에 대한 그 우리가 도심을 구해보면 일단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분의 2만큼 가고, 이제 이쪽 부분이 2.5였기 때문에 이제 2.5 플러스 이제 3분의 2에다가 이 전체 길이가 1인치이기 때문에 2.5인치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1인치는 이제 3.1667인치가 이제 첫 번째 이쪽 부분에 대한 그 알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사각형에 대해서는 이제 이쪽 사각형의 중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5 더하기 이제 1의 반은 0.5이기 때문에 이제 3인치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공식에다가 이제 우리가 알바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그 더해주면 이제 전체 도형에 대한 그 넓이와 부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surface area는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이 삼각형 형상에 대한 건널비를 구해보면, 먼저 이제 이쪽 안쪽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널비는 이제 2.5 곱하기 높이는 2인치이기 때문에 2인치 곱하기 2파이가 되게 될 것이고, 이쪽 부분에 대한 그 이 빗변에 대해서 건널비는 이제 일단 이 라인에 대한 그 알바는 이제 3이 되게 될 것이고, 즉 이제 이 중심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알바는 이제 3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전체 길이 값은 이제 루트 이제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이제 루트 2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건널비를 구했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1 곱하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점이 찍어진 부분까지가 이제 알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바는 3.5가 되게 될 것이고, 이 전체 길이는 L은 이제 4m, 4가 아니고 3m가 3인치가 되게 되므로 두 번째는 이쪽 부분에 대한 그 계산값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아랫면에 대해서는 중심이 알바는 이제 3인치가 되게 될 것이고, 전체 길이 값은 L 값은 이제 1인치가 되게 되어서 전체를 모두 더해서 이 파이를 곱해주면 143 제곱인치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부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번째 이 그림에서 우리가 산출한 그 도심의 좌표를 활용을 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고, 일단 2파이 곱하기 이제 이쪽 부분까지의 그 알바가 3.1667인치로 우리가 산출을 했었고, 이 전체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되게 되고, 아랫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알바는 3인치, 그리고 면적은 이제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더해서 이 파이를 곱해주면 이제 47.6 세제곱인치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